자, 동남아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 이주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코로나19 현황, 또 경제산업 전반의 변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장근 주 방글라데시 대사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장근 주 방글라데시 대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우리나라보다 좀 다소 뒤늦게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2달 정도 늦은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기준으로 총 확진자 수는 3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5,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초기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제항공 운항도 중지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더 좋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빠져서 6, 7월에는 매일 4천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숫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16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일일 확진자 수가 9월 들어서는 2,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그리고 10월에 들어서는 1,500명 이하로 줄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검사 대비 확진율도 한 달 전에는 20%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1%로 낮아졌고, 그리고 치명률의 경우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 그리고 한국보다도 낮은 1.45%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 인접한 인도가 아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인도에 비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지 않고 또 최근에 개선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요.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부분,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 되는 인구 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도 아주 높고 또 가난해서 생각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적절한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리고 주요 건물에 들어갈 때는 체온을 측정하거나 또 소독하고 그러는 것 같은 방역 조치들이 나름대로는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다카, 여기는 이제 고통체증하고 공해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고통체증이 없어지고 또 공기도 깨끗해지고 있다는 그런 변화가 아주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6월 말부터 점차의 국제 항공편도 재개하고, 그리고 버스나 철도 같은 이런 대중교통도 점차 재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는 휴교하고 있지만은 7월 들어서 식당이나 시장도 열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사이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교통체증도 조금씩 좀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는데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산업 근간이 이제 봉제업 같은 경우에 소비국들의 주문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수천만 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GDP의 10%, 그리고 전체 수출의 84%나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전체 의류 수출의 84%를 유럽하고 그리고 북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주문량이 크게 감소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과 미국에 있는 대형 바이어들이 기존에 했던 그런 주문 계약까지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월에는 의류 부문의 수출이 지난해 비해서 85%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럽하고 미국의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서 최근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의류 수출이 최근 통계에 따르면 8월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에 전년보다 3% 가까이 수출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류 수출이 이렇게 다시 증가하면서 방글라데시 경제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방글라데시는 서남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외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세계은행으로도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글라데시의 수출에 좀 도움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외교는 계속되고 있죠. 방글라데시의 외교 현황,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외교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외교의 방식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온라인 외교의 일상화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면 외교, 마스크 외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교는 어느 업무보다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외교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초에 부임했는데요. 부임 초기부터 비대면 외교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임 전에 첫 활동이 방글라데시 교민과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있지 않았던 그런 외교 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부임한 이후에도 초기에는 직원들하고 회의한다든지 교민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방글라데시 정부 인사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공간의 외교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이제 국경일 행사입니다. 올해는 10월 3일 날 있었던 대천일 국경일 행사를 저희가 별도 홈페이지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요 인사들의 축하 동영상 메시지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의 주요 활동상 그리고 한국 문화와 관련한 이런 여러 다양한 동영상들을 게재해서 한국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한 달 동안에는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이 방글라데시 언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동영상 그리고 K-팝 공연 동영상을 출품하게 하는 그런 비디오 콘테스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상작들은 국경일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개하고 또 대사관 SNS 그리고 방글라데시 언론들을 통해서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외교, 마스크 외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대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순간 그리고 최고의 외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임장 제정식이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나라 대통령께 신임장 제정식을 마스크를 쓰고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대면 면담이나 아니면 회의 시에 마스크를 쓴 채 하고 또 마스크를 쓴 채 사진 촬영을 하고 이런 것이 아주 코로나 시대의 일반적인 외교 장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제 우리나라와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주한 금액이 한 9억 불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8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금년 초에도 삼성물산이 12억 불 규모의 가카의 국제공항 신규 터미널 공사를 수주를 했고 또 6억 불 규모가 되는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도 수주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글라데시는 지금 국가적인 목표가 2024년도까지 최빈국으로부터 탈피하는 그런 것을 국가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수주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량이라든지 도로 건설 사업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철도가 아주 노후화돼서 기관차나 객차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입찰을 계속하고 있고 또 수주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글라데시는 이제 외국으로 이제 노동자를 이제 많이 좀 파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왔다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노동자 관련 이슈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매년 60, 70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취업한 노동자들이 그 국내에서 송금하는 돈이 GDP의 6%나 차지할 정도로 아주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4월 이후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던 해외 근로자들 가운데 한 12만 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휴직을 한다든지 또 실직을 한다든지 또는 뭐 휴가 등을 이유로 해서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귀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들 노동자들이 원래 근무지로 이렇게 재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자가 만료된다든지 그 원래 근무처 국가가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발이 묶이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고 또 외교적인 문제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근무했던 방글라데시 근로자들 경우도 지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차원에서도 외교부 본부하고 긴밀히 연락하면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특히 비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한국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 방글라데시 많이 머물고 계시는데 자, 이분들을 위한 대사관의 활동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방글라데시에는 한 1,200명 정도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가 이런 교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다카 시내 그리고 치타공이라는 지방 도시가 있는데 이쪽 두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4월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서 교민들의 불안도 아주 컸었습니다. 대사관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이제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방글라데시 코로나 동향 그리고 정부의 정책, 국제 항공편 운항 현황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홈페이지 그리고 SNS를 통해서 교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는 이런 교민들과 대사관 간의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데 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그 교민들은 더 이제 불안하게 되어서 귀국을 원하는 교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여기 현지 한인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4월부터 교민들 귀국을 위한 다카 그리고 인천공항 간의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첫 전세기가 운항이 됐는데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운항이 있었고 총 872명의 교민이 귀국한 상황입니다. 대사관으로서는 앞으로도 현지 한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런 전세기 운항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대사님께서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 뭐 지금도 계속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의 어떤 교류, 이 부분에 어떤 변화, 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양국 관계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는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 그리고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대사관은 매년 한국 영화 상영이라든지 K-팝 경연대회 그리고 태권도 대회, 한식 행사 같은 이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해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런 문화 행사 개최가 어렵게 되면서 저희 대사관은 온라인 그리고 SNS를 통한 이런 문화 외교, 그 공공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이런 점들을 좀 활용을 해서 페이스북을 통한 이런 문화,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이후에 한 2달 동안 페이스북 팔로워 숫자가 1,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8,000명을 넘어서 곧 19,000명까지 이제 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외교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으로서는 이런 부분의 외교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돼야 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양국 간 협력을 위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렸듯이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 7천만 명의 인구 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이상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6%를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방글라데시하고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아주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고 낙후되었던 70년대 말에 여기에 들어와서 봉제 공장, 의류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8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방글라데시 정부 고인사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거의 하나같이 만나면 현재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이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연 때문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그리고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과 관계를 아주 긴밀히 해나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그리고 인도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또한 아직 최빈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인구 대국이고 또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아주 양질이고 인건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아세안을 이은 그런 새로운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가 아주 좋다는 것이 양국 간의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을 더 밝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과의 관계 발전이 잠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한국, 방글라데시 관계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그렇고 또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지금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나라의 성장에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파트너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장근 주 방글라데시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